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 계획에서 이제 건축 법규가 끝나고 오늘부터 건축 환경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건축사, 서건사랑 건축 한건사를 배웠었지. 건축 계획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해서 건축 법규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건축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건축 환경에서는 먼저 건축과 자연환경, 기후의 형태, 일조, 일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건축에서의 환경이란 기후나 그러니까 비, 눈, 바람, 일사, 햇빛, 일형, 그림자, 이런 자연환경과 또 조명, 열, 공기와 같은 실내 환경을 의미합니다. 건축에서의 환경. 자, 그럼 기후, 기상, 일기 다 비슷한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먼저 기상은 날씨를 얘기합니다.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대기현상, 단기간에 어떤 사람으로 치면 기분과 같은 것이고, 기후는 그 기상의 종합적인 상태,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성격에 따른 거겠죠. 자, 기후는 조금 더 큰 의미, 기상은 작은 의미로 하루하루의 날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 기후캐스터라고 하지 않죠? 바로 기상캐스터라고 하죠. 그 이유는 하루하루의 날씨를 보는 일기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그 기후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후는 크게 한냉기후, 온대기후, 고온 건조기후, 고온 다습기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하자면 한냉기후는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를 합한 말입니다. 한냉기후. 그리고 고온 다습기후는 보통 열대기후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지. 자, 이 외에도 고온 건조, 사막과 같은,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등등이 있는데,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한냉기후는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를 합한 말이라고 했죠. 자, 지도를 보면, 아까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 그리고 하늘색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한대기후와 냉대기후, 한랭기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북쪽은 한대기후에 포함이 되죠. 냉대기후에. 그래서 한랭기후에 포함이 되게 됐는데, 자, 이 한랭기후의 특성은 강한 바람과 냉기, 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쌓이게 되는데, 그 눈더미에 의한 지붕의 적설하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글루, 자, 이글루는 외피 면적을 최소화한 구의 형태입니다. 자, 한대기후는 제일 따뜻한 기온이 영상 10도 미만, 그것도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피 면적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외피 면적이 이 구의 형태가 왜 최소화가 되느냐? 자, 보통 반구와 정육면체가 있을 때, 자, 반구의 경우에는 이 밑에를 제외한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외기에 닿는 표면적이 되겠죠. 정육면체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하나, 둘, 셋, 넷, 5개 면, 자, 2m의 지름의 반구와 2m의 한 변을 가진 정육면체가 있다고 칠 때, 각각의 표면적은 반구의 형태가 6.28, 정육면체가 2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기에 면한 면을 가장 적게 하는 이 반구의 형태인 이글루가 저렇게 추운 지방에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흔히 이글루는 눈과 얼음으로 만든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 석재나 잔디, 짐승 가죽 등도 사용한 집을 총칭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집을 다 이글루라고 하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외피 면적만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구부도 작고, 개구부란 창이나 문 같은 그런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혹은 창밖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얘기합니다. 자, 개구부가 작고 창도 최소화시킵니다. 외부로 빠져나간 열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게 한랭기후였습니다. 자, 그럼 온난기후. 자, 온난기후의 특징은 여름엔 더위, 겨울엔 추위. 자, 우리나라의 이야기지. 그리고 비, 눈, 차가운 바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온난기후에서의 건축 계획을 보면 여름에는 차량을 설치하고, 그리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 가능한 창을 통해서 여름엔 환기를, 겨울에는 볕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단열도 돼야 되겠죠.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와집인데 요 처마가 있죠. 자, 여름에는 이 고도가,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처마로 그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요 안으로 볕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차양의 역할도 하고, 또 겨울에는 일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도 하는 우리나라 처마였습니다. 자, 지금 한랭과 온난을 봤는데, 세 번째, 고온 건조 기후. 흔히 얘기하는 사막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온 건조 기후의 특징은 일사, 햇볕, 그다음 모래, 먼지, 바람, 그다음 건조함. 그리고 여름은 덥고, 근데 우리처럼 찌는 듯한 더위가 아니라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볕이 없는 이제 밤이 되면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 그래서 이 고온 건조 기후의 건축 개혁은, 지금 오타가 났네. 고온 건초 기후가 아니라 건조 기후. 자, 일단 열 용량이 큰 벽 두께가 두꺼운 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은 작게 합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벽이 낮에는, 주간에는 열을 흡수하고 야간에는 열을 품고 있다가 서서히 방출하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벽 두께가 작으면 열을 많이 품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간의 기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열 용량이 큰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을 밀집해서 배치해서 그늘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집들 보면 창이 아주 조그맣게 조금씩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작은 창은 주간에는 열이 적게 들어오고 야간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창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의 지붕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평평한 지붕들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흙이나 벽돌 이런 것들이 물에 젖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나 비가 많이 나온 지역은 지붕을 이렇게 물매를 크게 해서 흘러내리게 해갔죠. 비를 여기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도 비가 비가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고온 다습 기후입니다. 고온 다습 기후의 특징은 많은 비와 높은 열, 그리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 다습 기후의 건축 계획은 보통 고상식 주거를 많이 합니다. 자, 고상식 주거란 우리 원두막을 생각하면 돼. 기둥 위에 바닥이 있는, 즉 이렇게 집이 지면과 떨어져 있는 것을 고상식 주거라고 하죠.
지금 우측의 그림은 베트남에 있는 고상식 가옥입니다. 자, 이곳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붕은 급경사로 하고 물고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고온 건조 기후랑은 반대죠. 그 다음 개구부도 많이 돼가지고 통풍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한냉기후, 그 다음 온대기후, 고온 건조기후, 고온 다습기후 네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기후를 봤는데, 자, 기후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후 요소. 자, 기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습도, 바람, 일사량, 햇빛의 양, 뭐 징발량, 물이 징발하는 양, 징발하는 양, 또 운량, 구름의 양이죠. 일조 시간.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기온, 바람, 강수 이런 것들 기후 요소라고 하면, 자, 이거 말고 기후 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후 인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위도나 지형, 해발 고도, 기단, 태양 고도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기후 요소는 기온이나 즉 온도나 바람, 강수, 흔히 얘기하는 그 지역의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기후 요인, 기후 인자는 그 기후 요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 그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2017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각 기후 조건에서의 건물 계획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보자. 자, 풀었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자, 한랭기후는 외피 면적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이글루 같은 반구 형태가 나왔었지. 자, 온난기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여름엔 차양, 겨울엔 볕을 들여야 되고. 자, 고온 건조기후, 얇은 벽을 통한 야간기후 조절. 자, 여기가 틀렸지. 얇은 벽이 아니라 열 용량이 큰 두꺼운 벽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이겠네. 자, 4번 고온 다습기후, 개구부에 의한 통풍. 맞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상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어봤습니까? 하나씩 볼까? 1번. 자, 기상이란, 기상, 지표 위에서 시각각으로 변하는 대기의 물리적 현상을 말한다. 맞죠? 기상과 기후, 그 차이점을 얘기했었지. 자, 기후는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라 하면, 기상은 사람으로 치면 기분이라고 했죠. 그때그때 변하는 날씨, 기후는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는 기상이 모인 것을 얘기한다고 했지. 자, 2번. 기온이랑 대기의 온도를 말하며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맞죠? 한냉기후, 온대기후, 뭐 고온, 건조, 고온, 다습 이런 것들, 이 기온에 의한 것들이 많죠. 자, 3번 습도.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의 다소를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그 물, 떠있는 그 수증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4번 바람이란 공기 압력이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유동 현상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네. 자, 뭐가 틀렸죠? 상식 문제라고 했죠. 바람은 공기 압력이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부분만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럼 좀 쉬운 문제 한번 보자. 다음 중 기후 요소가 아닌 것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후 요인, 그 다음 기후 요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기후 요소는 그때그때 그 기후의 특성, 여기 나와 있는 뭐 온도나 습도, 바람, 비, 눈, 뭐 태양볕, 일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그때 특성이죠. 이거는 자, 지금 얘기한 기온이나 습도, 바람, 비, 눈, 일조 이런 것들은 일조 햇빛을 얘기하지. 이거는 뭐 2021년 4월 4일과 2020년 4월 4일, 2022년 4월 4일에 다 똑같지 않겠죠. 뭐 비슷하지 않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랜덤이지. 자, 이건 기후를 구성하는 날씨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의 태양 고도, 얘는 이런 기후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주로 지형적인, 지리적인 영향이라고 했죠. 이 태양 고도 외에도 기후 요인들은 뭐 위도, 지형, 해발 고도, 뭐 기단, 뭐 태양 고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후 요소는 그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그때그때 날씨들이 모여 기후가 된다고 했으니까 기상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바로 기후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후 요소는, 자, 근데 기후 요인은 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지리적인, 지형적인 영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후 요소 중에서 건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살짝 나왔었죠. 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답은 1번. 자, 그럼 두 번째. 자, 1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조와 1사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1조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의한 채광, 뭐 복원 효과 이런 걸 얘기합니다. 1사는 적외선에 의한 열효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광선 있으면 요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빨간색 바깥 부분 이 1사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바로 1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적외선 치료를 받죠. 빨간 불빛이 나오게 되는데 따뜻합니다. 자, 그렇게 열 효과가 있는 게 바로 1사라고 보면 되겠고, 열 효과 외에 빛을 얘기하는 게 바로 1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조와 1사는 한자에서부터 또 차이가 있는데, 자, 1조
날일, 그러니까 해, 그 다음 비출조, 해가 비추다, 햇빛이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일사는 날일, 해일, 쏠사, 햇빛이 쏘다, 햇빛이 내리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조는 햇빛을 얘기하고, 일사는 햇볕을 얘기합니다. 햇빛과 햇볕 차이점. 자, 영어로 하면 일조는 sunshine, 일사는 solar. 자, 보통 그 솔라등, 태양광 등 하면 그 솔라등이라고 하지. 태양광에 의한 그런 그걸 전지에, 태양열 등 전지에다가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그걸 밤에 되면 다시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자, 일조와 일사 이 두 개의 구별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일사가 아니라 일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조 시수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조를 시간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조가, 그러니까 빛이, 햇빛이 얼마나 비쳤는가, 이건 지역마다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국의 일조 시간입니다. 가장 일조 시간이 많은 지역이 대관령 지역이었고 7.56시간, 일평균 일조 시간이. 그 다음 춘천은 들어가지 않았네. 서울이 7시간 정도. 자, 일조 시간은 일조가 얼마나, 즉 햇빛이 얼마나 비쳤는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았는가. 중요한 것은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실제로 햇빛이 비추는 그만큼의 시간이겠죠. 자, 그리고 주간시수란 말도 있습니다. 자, 주간시수는 그냥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건 주간시간 혹은 가조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1년 4월 24일 춘천의 일조시간은 여기 나와있죠. 5시 39분에 해가 떠서 19시 10분, 즉 저녁 7시 10분에 해가 졌습니다. 몇 시간이냐 그러면 19시 10분 빼기 05시 39니까 13.31. 자, 13시간 30분 정도가 되겠네, 주간시수가. 자, 주간시수,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수, 이게 주간시수라면 일조시수는 요 사이에 구름이 이만큼 껴있었다, 이만큼 비가 왔다 하면 나머지가 바로 일조시수가 되겠지. 자, 주간시수와 일조시수의 차이점, 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21년 올해 1월 2일에 춘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보면 07시 45분에 일출, 17시 21분에 일몰. 자, 주간시수가 훨씬 작죠. 07시 45분, 17시 21분 빼면 한 9시간 30 몇 분쯤 되겠네. 이렇게 여름에는 주간시수가 길고 겨울에는 주간시수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간시수와 일조시수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일조율을 따집니다. 자, 일조율은, 자, 주간시수분의 일조시수 곱하기 100 해서 해가 떠있는 시간 동안 실제로 햇빛을 받은 게 얼마큼이냐,
이 일조율은 그러니까 구름과 깊은 관계가 있겠죠. 구름의 양이 많은 지방일수록 일조율이 낮고, 구름의 양이 적을수록 일조율은 높겠죠. 낮 동안 얼마나 실제 해가 비추었냐를 말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조를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겨울에는 일조를 받아들입니다. 자, 여름에는 일조를 차단해야 되겠지만 겨울에는 일조를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버도 자, 이런 식으로 빛을 들어올 수 있게, 처마를 내면 여름에는 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차양도 치지 않겠죠. 차양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 들어올 수 있게. 자, 반면 여름에는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통해서 해를 막기도 하고, 처마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 루버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막기도 하고, 차양을 쳐서 막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최대한 일조를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일조를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일조 조절 방법에는 차양이나 발코니, 루버, 흡열유리, 이중유리, 유리블록, 식수,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름을 보면 뭐 루버나 처마, 차양 이런 걸로 가린 반면 겨울에는 반대로 해를 들이죠. 자, 먼저 루버를 보면 여름과 겨울 루버를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를 들일 수도, 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잠깐 설명했는 처마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집 안까지 해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태양 고도가 높아서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처마의 역할이죠. 처마 말고도 뭐 캐노피, 뭐 차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나무를 심을 때 화렵수를 심어야 되겠죠. 여름엔 이파리가 있고 겨울엔 이파리가 떨어지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잎이 달려있지. 자, 그리고 이런 방법들 외에 다른 일조 조절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어닝, 이렇게 저희 그 보통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뭐 기계식으로 잉 해가지고 이렇게 그 펴기도 하고, 혹은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도르래처럼. 롤 스크린을 치기도 하고, 혹은 블라인드, 전동 셔터, 이런 것들로 일조를 조절합니다. 자, 이런 루버나 차양 등의 일조 조절 방법은 보통 수직의 루버, 수직의 차양이 있다 하면 태양의 방위각에 의한 일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태양이 보통 이렇게 돌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 그 다음 서쪽으로 칩니다. 이게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방위각. 차양을 수직으로 치는 게 유리한 곳, 바로 동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평 루버나 수평 차양은 태양의 고도 변에 의한 일조 조절을 합니다. 태양 고도는 겨울에는 태양이 낮다가 여름에는 태양 고도가 이렇게 여기서 떠서 남중 고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 서쪽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고도라고 하지. 그래서 이건 남쪽에 보통 조절을 하기 위한 뭐 수평 루버, 수평 차양을 사용합니다. 북쪽은 왜 없느냐? 북쪽엔 해가 들지 않죠. 보통 동서는 동쪽 서쪽은 방위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수직
루버, 수직, 창. 자, 남쪽은 태양 고도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수평 루버, 수평 창. 자, 그럼 수직 루버, 수평 루버 어떤 차이냐? 바로 이거죠.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오타가 났는데 요 반대 바뀌어야 됩니다. 요게 수평이죠. 그리고 요게 수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조를 조절하는데 가장 좋은 일조 조절 방법은 바로 창문을 낼 때 처음에 창의 방향이나 모양이나 크기, 창문의 수 이런 걸로 조절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들이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루버나 차양 이런 걸 달아가지고 더 조절을 하는 거지. 자, 또한 일조 조절은 건물의 방위에 따라서도 크게 바뀝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남향입니다. 자, 남향의 정남일 경우에는 일조 가능 시간이 8시간이라도 있지 가장 많습니다. 뭐 동향이나 남서향, 남동향 이런 데보다 훨씬 많죠. 일조량을 보면 차양이나 캐노피가 있으면 그 일조량은 남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가장 적게 빛이 들어오고 반대로 겨울에는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동향, 서향은 반대가 되겠죠. 북향은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빛이 들어옵니다. 자, 남향집이 가장 비싼 이유 바로 이런 일조 때문이죠. 자, 그럼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방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 학교가 여기 있죠. 학교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아파트가 어디가 있나. 여기 아이파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두산이브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산이브 아파트인데 자, 남향 같은 경우 자, 지금 이 방위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남, 이쪽이 동, 서, 이쪽이 북이지. 자, 아파트들이 대부분 남향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향이 안 되면은 이렇게 남동향이 많습니다. 여기도 막 남동향이지. 이쪽은 남서향이죠. 남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조금 더 가깝겠네. 여기는 완전히 서향이고. 자, 대부분 이런 남향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도 짓습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남동이나 남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향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선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조 조절은 건물의 방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형태도 이런 일조에 영향을 줍니다. 자, 남쪽이 밑에 부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사각형, 정방형보다는 직사각형, 장방형이 훨씬 더 일조를 많이 받고 통풍도 유리하겠죠. 창을 내면.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측 창문으로 들어오는 일사를 차단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것. 19년 재작년 서울시 공무원 7급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창문 위에 어닝을 설치한다. 자, 창문 위에
어닝을 설치한다. 2번 창문 위에 처마를 앞으로 길게 낸다. 처마를 길게 낸다. 같은 거네. 3번 창 외부에 수평 루버를 설치한다. 루버를 수평으로. 4번 창 외부에 수직 루버를 설치한다. 자, 동양이나 서양 이런 데서는 수직 루버나 수직 뭐 차양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태양의 방위각에 의한 그런 그 차단 효과를 노린다고 했죠. 답은 4번이죠. 1, 2, 3번은 남쪽에 어울리는 방법이었죠. 자, 오늘 이렇게 건축과 자연환경, 먼저 기후 요소, 그리고 일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 그림자를 얘기하지, 그리고 1.4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